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12월 2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과거에 DSR 적용되면서 6억 이상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떠돌았었죠.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집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자본 2억 가지고 6억짜리 주택 4억을 대출받아서 막 찔러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집값이 30%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 자본이 녹아내리는 이 현상 우리는 일전에 경험했습니다.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가 왜 또 나올까요? 네, 스트레스 DSR 때문입니다. 이런 말 들은 기억 나시죠?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누가 과연 집을 사줄까? 2030 연끌 매수 뚝! 이제 더 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샀던 연끌들마저도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 스트레스 DSR. 근데 참 이 경제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방에 도입될 줄 알았는데 웬걸 상반기에 25% 스트레스 금리 적용하는 것을 25%만 적용한대요. 하반기에 50%. 요 중간에 이제 선거가 끼어 있죠. 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25년 입주 물량 대구에 10,000개 정도. 얼마 안 된다. 20,000개, 30,000개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 지금 당장 질러라. 25년부터 대대대 폭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웬걸 찬물을 바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신생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나왔는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왠지 요게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대환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이다. 기존에 주담대를 받아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애가 태어났다. 웬걸? 대출 싼 걸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용도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 특례 40조에 비하면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이 투입되지만 그 효과는 4분의 1 정도로 특례의 4분의 1 정도.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폭등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자, 거래량 12월달 마지막 달 1300건까지 바라봅니다.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끊임없이 제가 돗자리 편다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예측치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살펴보는 것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알리익스프레스 아시죠? 알리익스프레스 여기도 글당에 써놔야 되겠어요. 후원 하지 마시고 생돈 들이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사시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후원, 네. 그것도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만 한번 꼭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매도 물량은 38,000건대를 계속 행보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요. 전세 물량은 9,500개대. 월세 물량은 뭔가 약간 늘어난 듯 하면서 휴일이 좀 끼어 있어서 약간의 변동성은 약간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쉬는 날이 하루 또 끼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전체 임대 물량 17,000개. 비교해 봐야 됩니다. 1년, 2년 전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23년, 21년 이맘때 9,500개의 매물이 있었는데 그때 대비 거의 2배의 매물이 있어요. 임대 물량 많더라. 내년 되어도 여전히 많다라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내후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년 폭등론 아니다. 스트레스 DSR 문제뿐만 아니고 기존에 저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 지금 고리로 막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오늘 113건 거래량. 야, 간만에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산이죠. 이거 3일치에 거래량이 모인 거예요. 물론 내일은 조금 더 신고됩니다. 666. 찝찝합니다. 찝찝해요. 666건의 12월 현재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11월의 거래량은 1571건 요 정도 예측해보고 있는데요. 자, 1563건, 1570건 갈랑말랑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666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835건 요 나라고 같이 견주어 보면 되거든요. 한 20%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1570건에 20% 하면은 1300건대 조금 못 미치는 12월의 거래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두산 이브더 제네시스 21억 7천 67평형, 52평형은 15억 7천. 자, 대형평형 제껴놓고 보면 SK뷰 10억 2천, 고점 대비 23%. 에일리넷들 고점 대비 26%, 7억 4천, 요거 28평형이었습니다.
다음 6억 이상 거래. 6억 이상 거래 몇 건 없죠. 오늘 113건의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거래가 7건. 7건. 그나마 직거래 한 건 또 제끼고 이거 대형 평형 제끼고 이러면 6억 이상의 국평은 정말 희소하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7.7억 이거 취소되었던 거 맞죠? 제가 정확하게 뒤추적해 보지 않았어요. 다른 게시글로만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6억 넘는 것도 힘든 와중에 국평에 수성구 아니고서는 좀 힘들죠. 한신더유 이스턴 팰리스 요것도 대형 평형 5억 6천. 상인이 편한 요거 직거래였습니다. 왜 좀 싼가 싶었어요. 나름의 호재가 있잖아요. 나름의 호재가 있는데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 학생, 그 학교 이전 찬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30년 앞을 내다본다면 학교 이전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향후 30년을. 근데 향후 100년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입지가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분명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인근의 고등학교 한두 개가 혹여나 없어지게 된다면 이 상인부터 시작해서 대곡, 뭐 송현, 뭐 볼리, 뭐 이쪽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영역의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이전하는 곳이 그렇게 교통 접근성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 고속도로 올리는 초입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곳인데 고등학교가 이쪽으로 간다? 아침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제가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길게 보면 그렇다. 짧게 보면 지금이 맞다. 근데 짧게 보고 지금 옮겼다? 또 옮긴 자리에서 30년 이후를 내다보고 30년 후쯤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한다? 이전할 데가 없어요. 이전할 데가 없어요. 가끔 고속도로를 올리다 보면 저 개성고등학교, 경운고등학교 어디 산만디 이렇게 지어놨는 거 보면은 그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 이후에 갈 곳은 없어 보인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편현시장 복현 5억 4천. 네, 신축 아파트 5억 4천. 5억 2천. 대구역 오페라 W 이런 동네들도 웬만하면 이 분양가에서 프리미엄 2, 3억씩 다 호가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거 다 우습게 볼 동네 아닙니다. 5억 조금 넘어간다고 과거에 구축 아파트들도 뭐 7억가 이상 갔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5억 천 고점 대비로는 99%지만 참 그러네요. 기대가 이렇게 실망으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찾아오네요. 고점 대비 36% 하락한 버머 태양아라스. 수성 하늘채 레부 고점 대비 40%. 요것도 직거래.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직거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월성 월드 메리디앙 4억 8천. 5억을 살짝 넘어갔었는데요. 수많은 호재 뉴스가 나왔지만 이 파는 사람이 나오네요. 이어서 월드 메리디앙 한 건 거래가 더 있었는데요. 고점 대비 31%. 요건 중개 거래였습니다. 4억 7천. 불과 얼마 전까지 12월 12일 네, 12 사태? 아무튼 그 전후로 조금 다른데 요거 12월 23일짤 거래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 5억 천 요 정도 거래 가격까지 나왔었는데 끝자리가 살짝 꺾인 느낌 듭니다. 끝자리가 오페라 트릴 시민의 숲 고성동 4억 7천. 얼마 전에 제가 고성동 근처에 한번 갔다 왔는데 요 개발된 곳 아파트는 우후죽순 참 예쁘게 들어서 있던데 아직까지 그 야구장에서 그 서편 방향으로는 정말 옛날 느낌 나요. 수목원 제1풍요채 32% 고점 대비 39평형이 4억 7천. 수성하늘 제일레부 4억 7천. 이게 중개거래고 뭐고 좀 혼선이 좀 있지만 가격은 5억을 넘기기는 힘든다. 뭐 5억 전후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코롱 하늘채 이거 장기 코롱 하늘채 아니죠. 축전 코롱 하늘채 4억 5천. 6억 2천까지 갔었는데요. 대구역 센트럴 자이 고점 대비 38%. 요거 좀 제끼고 생각해 두고요. 나머지 예전에 유라에서 저 월성동으로 옮겨 가려고 그렇게 상담을 한번 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 못 옮기셨지 싶어요. 아마 그 기존에 살던 집 복층집을 누군가가 비싸게 사주려고 했었고
괜찮다. 이 동네 괜찮다. 그래서 저 그 동네 월성동 그 동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참 옮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몸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하고 그 좀 다른 레벨인 것 같습니다. 과감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과거에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엄청난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 남보다 한 발 빠르다. 손은 눈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빨리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치고 크게 성공한 케이스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센트럴자이 소형평형 4억 2천. 이 돈이면 그 세종시 웬만한 소형평형들 건들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인 것 같습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고점 대비 42%. 자, 92년식 법물동 32%. 진천 AK 그랑블리스 4억 조금 넘어갔고요. 대신 이 편한 요런 동네 딱 대연동, 매천동, 매천 한신더유 헬스턴 플러스 이 동네에서는 잘 나가는 아파트. 요런 아파트들의 거래만 이제 4억 이상대 보이고 그 외에는 평당 1,000만 원 혹은 평당 1,0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성 협성 풀에 27평형이 3억 8천. 많이 떨어졌을 땐 정말 9평이 요즘 4억 뭐 초반 정도 수준까지 거의 떨어졌었으니까요. 상인자의 고점 대비 37%. 호재 뉴스가 계속 남발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기회로 삼고 누군가는 또 매도 기회로 삼고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가 크게 호재로 안 먹혀들죠. 뭐 노후도시 특별법 이것만 해도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주머니에 돈 꽂아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자체가. 근데 이마저도 소식이 깜깜합니다. 예. 뭐 수도권에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방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싸다. 대구가 특히나 많이 싸다. 그 이야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전국적으로 하락률이 비슷합니다. 대구,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두 도시의 하락률은 거의 비슷해요. 대구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 3개월 동안 주간 실거래 지수 플러스를 구경을 했거든요. 부산은 올해 들어서 실거래 지수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플러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부산의 하락률은 그냥 비슷해요. 누가 더 많이 빠졌다 덜 빠졌다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정말 대구가 많이 빠졌고 부산이나 인천이나 다른 지역이 덜 빠졌다면 그 사람들 분명히 거기에서 이쪽 대구로 원정 투자를 올 법도 한데 대구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렇게 곱지만 않죠. 대구 평균적으로 하락률 거의 30%에 육박해가는 느낌이죠. 조금 비싼 아파트는 하락률 측면에서는 조금 덜 빠지는 느낌은 있지만 요거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들 월웨 힐스테이트 3억 7천. 그러니까 뭐 누가 말해서 뭐 지금 뭐 한 5억까지 갔던 아파트 근래 많이 반등하면서 4억까지 미끄러졌던 게 5억까지 가면서 이게 또 다시 6억 가요 7억 가요 이야기하지만 대구에서 6억을 넘어간다 7억 한다 선택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어집니다. 수성구 범사 만삼 여기 빼고는 만삼은 이제 끼워 넣기 싫은데 뭐 아무튼 그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6, 7억이면 대구에서 웬만한 데를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5억, 6억 가네요, 또 7억 가네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학교가 옮겨온다면 그 학교에 인접한 곳은 10% 정도 상승 요인은 될 것 같다. 다만 그 반대 지역 학교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지역들은 가격이 10% 정도 빠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어차피 이거 제로셈이에요. 주택시장에 무한정 돈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가격 보면 좀 충격 받으시나요? 수성보성 수성구예요. 수성구 2층 저층이라서 마이너스 좀 10% 작용을 한다고 해도 40% 심하면 42% 요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줬었는데요. 무려 48% 중개거래로 무려 48%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나머지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 평균적으로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조금 덜 빠지고 더 빠지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모습은 이러하고 가격 3억 아래쪽으로는 이 처참한 곳이 많더라.
요 직거래였고요. 30% 이렇게 몇 가지 빼고 제외해놓고 보면은 하락률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직거래로 40%.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직거래로 40% 하락이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중개거래도 40%가 되더라. 요게 하나의 눈 쌓인 길에 남겨진 발자국 마냥 직거래가 그런 작용을 합니다. 하락기에는. 상승기 때 가격 올라가는 직거래가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듯이 저 또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곤두박질 칠 줄이야. 요 모습 어게인 2021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내년에 뭐 잘 나간다고 해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대출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르기가 힘들더라. 그나마 여기 지금 좀 거래가 조금 나왔어요. 6억 이상 아파트들은 거래가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한 50% 정도 신고되었을 텐데요. 당장 또 12월에 고가 아파트 거래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 네, 분양권 거래 18건 있었고요. 전세 거래량 이게 더 떨어지네요. 전월세 비중이 전세 0.98건 거래될 때 월세가 1건 거래되는 그런 형국.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대에 붙박이처럼 고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